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반 왔네. 그쵸. 네. 지난번에 결국 저희가 오늘 뭐 하는지 또 예고를 못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네. 그러고 나서 골랐던 책이 바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수입니다. 김숨 작가의 단편집 국수.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빠르게 가볼게요. 김숨 작가님. 이름 참 예쁘지만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김수진으로 1974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등단한 작가입니다. 2012년 허균문학상 작가상을 시작으로 대산, 현대, 이상, 동인 문학상 등 수상 경력 다수 보유 중이고, 찾아보니까 그냥 현재 경향신문에 김숨의 위대한 이웃을 연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우리네 이웃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연재하시는 것 같아요. 김숨 작가님의 오늘의 단편집 국수. 여러분들이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서점이라면 아마 하나의 버전밖에 만나진 못하겠지만 도서관에 가신다면 한 2가지 버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은 창비에서 2022년 리마스터판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판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일단 표지가 초록색에서 보라색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9편에서 6편으로 좀 축소가 되었고 3편이 삭제됐습니다. 6편 쭉 한번 읊어드리면 그 밤의 경숙, 그리고 국수, 그리고 옥천 가는 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막차, 그리고 구덩이까지 이렇게 6편이고요. 오늘 저희가 뭐 몇 편 고르진 않았고 다 읽었죠. 네. 뭐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간략하게 각 단편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밤의 경숙. 어느 늦은 밤 경숙과 남편 그리고 둘의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입니다.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달리고 있던 퀵서비스 기사와 시비가 붙습니다. 남편은 다들 날 우습게 보니까 저런 미친 새끼까지 날 우습게 본다며 아주 길길이 날뛰었고 시비가 붙었다가, 아이들 앞인 건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남편 옆에서 아우 막 거의 울먹이면서 아내는 말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에 신경이 쓰입니다. 킥 서비스 기사 몸에 달려있는 무전기에서 계속 무슨 목소리가 이제 흘러나오는 걸 이제 느끼고, 경숙은 현재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던 본인의 처지를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살짝 좀 정신없는 그런 단편이었고요. 두 번째 국수, 표지작이죠.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구강암인 것 같습니다. 혀에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구강암에 걸린 의붓 어머니 집에 그녀를 위해 국수를 만들고자 간 주인공이 있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정말 반죽서부터 시작을 하죠. 뭐 시중에서 국수를 사다가 삶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자, 이제 뭐, 그래요. 반죽의 시간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었던 것 같고. 반죽부터 숙성, 칼질, 그리고 삶고 완성하기까지 그냥 뭐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하는 생각들을 따라가는 소설입니다. 4남매를 낳은 뒤 화자의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듯 하고요. 아버지가 맞이한 새 엄마가 바로 이 구강암에 걸렸던 의붓 어머니인데, 그녀가 처음으로 집에 오던 날 해줬던 음식도 바로 국수입니다. 국수바를 보면서, 이 면바를 보면서 의붓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또 자식, 뭐 이런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단 국수빨뿐만 아니라 반죽 덩어리를 치대던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뭐 마음속 응어리를 그냥 치댄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성념에 잠겼던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처음에는 뭔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들 사이에서도 이제 국수를 만들면서 뭔가 화해 혹은 공감의 감정이 싹 튼다, 이런 단편이고요. 세 번째 단편 옥천 가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향인 옥천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두 딸이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옥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계속 차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간 어머니를 누가 모셨고 고향인 옥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
얼른 와라, 뭐 누군 다 왔다, 뭐 큰 언니한테 이게 서운했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정말 가족 사는 이야기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 단편,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사는 영숙이 주인공인데, 언제 한번 오리백숙을 먹은 뒤에 꽂혀가지고 시아버지가 오리에 어디선가 계속 오리뼈를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끓입니다. 끓이는 건 영숙의 몫이고, 현재 임신 중이라 입덧으로 안 그래도 괴로운데 오리 사골 끓이는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미칠 지경인 거죠. 시아버지가 아프면서 아들인 남편이 현재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긴 왔는데, 원래 시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서 투자를 했다가 날려먹어가지고 현재 어쩔 수 없이 세 명이서 같이 사는 중입니다. 그걸 아는지 모른다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모르는 시아버지는 이제 4천 정도 있으면 나 실버타운 들어갈 수 있다, 돈 달라,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뭔가 남편도 아버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오리뼈를 끓이며 사는 와중에 오후에 산책을 나간 시아버지, 그리고 나가면서 시아버지가 나에게 돈 30만 원 빌려가는 아랫집 여자가 있다, 그 돈 너가 받아서 써라 라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신경이 쓰입니다. 내 돈 같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또 돈 받으려고 202호였나요? 아랫집 여자 찾아갔는데 아랫집 여자도 아직 뭐 안 들어왔다. 근데 산책을 나갔던 시아버지도 자정이 되도록까지 안 돌아와. 그리고 저녁쯤 고퇴근한다던 남편도 아직 집에 안 들어와. 그렇게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그야말로 제목처럼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단편, 막차. 되게 다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막차 타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며느리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며느리를 보러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올라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계속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려요. 근데 남편은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휴게소. 근데 옆에 남편이 없네요. 화장실을 갔는지. 근데 갑자기 이제 또 기사님이 타더니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직 남편 안 탔다고, 자기가 찾으러 가겠다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른 고속버스가 출발을 하고 그 안에 왠지 남편이 있는 것만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편, 구덩이. 이것은 살처분을 위한 구덩이를 파는 굴삭기 기사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오늘의 책, 김수의 단편집 국수.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네, 수진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표현력이나 묘사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생각나는 작가가 한강 작가인데요. 묘하게 이름도 좀 결이 비슷해서 제가 예전에 김순 작가의 뿌리 이야기였나? 그걸 읽고 비슷한 감상을 느꼈었거든요. 장편인가요, 그건? 그것도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문학상, 이상문학상인가? 어디에, 네, 수상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이었거든요. 창비였던가? 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인상을 느꼈는데, 이번에도 역시 표현력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 읽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총 6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6편이 모두 다 같은 톤이에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 어딘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를 주구장창 읽고 있으면은 저도 힘들거든요. 읽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막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좀 기분이 좀 다운 시켜야겠는데 자중해야 돼. 예, 자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너무 지금 팍팍하다면 네, 읽기에 너무 힘들죠.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단편임에도 이야기로 어떤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작품이어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도 뭐랄까 묘사가 뭔가 되다 말았다든지 아니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충분한 단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단편 소설에서 느껴지는 어떤 단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네, 강렬한 작품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편을 찾고 계시다면은 김수의 국수를 추천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게 망상인지 이 분간이 되지 않는 어떤 정황들 때문에 읽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상상인가 실제인가? 예, 이게 진짠가? 그 뭐 특히나 그 막차 같은 내용은 이 할아버지가 진짜 유령 버스를 본 건가? 뭐지? 이 할아버지 어디 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 게 뭐 작가가 현대인의 고통과 어떤 뭐 편집증 뭐 이런 거를 나타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이게 약간의 판타지가 저는 좀 이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읽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저는 반대로 대체로 그런 반전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든지 그런 반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싱거울 수 있는 단편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한계를 그런 강렬한 반전으로 조금 뭐랄까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냥 유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반전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관전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결말이 그렇게까지 막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단편 특유의 그 고질적인 문제, 이게 이렇게 끝나나?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도가 좀 드러나는 어떤 색깔이 명확한 단편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 작가가 그렇게 던져놓은 뭐 독거노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지 않는 듯한 느낌? 이렇게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어떤 제대로 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좀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친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표제작인 두 번째 단편 국수 말고는 다 읽으면서 로맨스적 말대로 너무 지치고 가끔은 진절머리가 나면서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읽었던 그 밤의 경숙이 제일 압권이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번 주가 어느 주냐 하면은 녹음하고 있는 현재는 11월 30날 토요일이고요. 첫눈이 오는 날 읽었습니다. 이 책을. 첫눈이 아주 많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네, 네. 난리가 났지만 저는 점심 출근이니까요. 점심에 여유롭게 지하철 타고 심지어 앉아갔네요. 가는데 차창밖 풍경이 완전 눈의 나라예요. 여기가 북해도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김수의 책을 폈는데 읽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그래서 막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는 거면 도대체 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런 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나오고 아, 그 밤의 경수에서 사실 아픈 사람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그러니까 딱 직업마저도 이 경숙의 직업이 콜센터 직원, 콜 상담원으로 막 어떤 폭언을 당하고 뭐 그런 아픔이 나오진 않는데 뭔가 어쨌든 여기서도 남편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은 이제 너무 뭐랄까 너무 좀 별로인 남편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경숙은 또 자기만의 어떤 꽂힌 포인트 뭐 5번 난 5번 상담원이야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안 돼 뭐 엄마 뭐 일하고 있는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도로에서 이제 오토바이 기사랑 이제 싸우고 있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왠가 로맨스형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상적인 장면을 보기도 하고 아마 이건 실제였을 것 같긴 한데 퀵 서비스 기사의 이 무전기를 통해서 또 뭔가를 계속 들으면서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또 빠져 있다가 그리고 또 남편을 말했는데 남편은 또 말을 죽도록 안 들어요. 막 이것들이 다 쌍으로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너무 우리네 사는 이야기지만 그냥 정말 우리네 진절머리 저에게도 진절머리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모아둔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만 모아둔 사람이 나온다기보단 그 사람의 그런 것들만 부각되는 그냥 그 소설을 읽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성찰이랄까 어떤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난 책을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내가 이딴 걸 왜 읽나 싶고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느낌이 나는 건 왜일까? 나 원래도 책을 이렇게 읽었나?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도 나 책을 이렇게 읽었었나? 싶고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졌을까? 혹은 왜 이렇게 인성이 파탄났을까? 누군가가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내가 읽고 있는데 나는 짜증이 나는 게 이게 이래도 괜찮나? 나 요새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나 왜 이러지? 네. 네? 그러니까 밤낮이 바뀐. 네, 그래서 너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장인 국수를 읽으면서는 제가 이걸 과거에 분명히 읽었던 기억이 있고 아마도 로맨스정한테였나요? 국수는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과거에도 그랬듯이 참 좋다. 좋다기보다는 너무 잘 썼다. 새삼 감탄하긴 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단편부터 쭉쭉 읽어 나가면서 진짜 힘 빠져. 읽는 과정에서 전혀 즐겁다거나 어떤 의미가 저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 가족 간의 어떤 역사, 불화, 아픔, 사연, 서로 상처 줬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길 가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하나 붙잡고 물어보면 가족사의 이런 배경쯤은 하나씩 다 있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서운했고 엄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너는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너무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사를 엿보는 느낌인데 그게 생각났습니다. 저 가끔 초등학생일 때 어쩌면 중학생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집에 전화기가 있던 시절 그럴 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막 통화를 길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 대충 들으면 막 이렇게 그냥 들리지 뭐 엿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죠. 너가 어떻게 했어야 됐고 그건 뭐고 뭐 이렇게 이런 통화 내용이 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전 정말 싫었어요. 뭔가 그냥 정말 왜냐하면 또 초등학생이니까 그쵸. 저의 문제라고는 그냥 숙제 언제 하지? 막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거밖에 없는데 왠지 어른들의 문제란 너무 대단할 것 같고 그것이 혹여나 안온한 나의 생활을 망치는 일인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움에 떨었었나요? 그런 어떤 번뇌 속에서 사는 인생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라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딱 그걸 재현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가족 간의 문제 있는 이야기들. 또 어른들은 뭐 만나면 항상 하잖아요. 그쵸. 추석 때 만나면 그냥 나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쵸. 아니 글쎄 그때 누가 그랬는데 막 걔는 진짜 왜 그랬으며 어쩌고저쩌고 그게 인간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딱 그걸 재현한 책이라서 전혀 유쾌하지 않았고 그게 5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지막 단편 구덩이 제가 아까 설명 짧게 했죠? 네. 살처분 한 2페이지인가 3페이지 정도 읽다 보면 살처분 이들이 파는 구덩이가 뭔가 이상하다. 공사 현장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살처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보자마자 그냥 덮었습니다. 이거 뭔지 대충 감 온다. 그렇죠. 읽을 필요도 없다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그저 국수 한 편만 읽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독서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뭐 저도 챈들러 씨랑 결이 비슷한데 그 리얼리즘 근데 그 환상적인 요소를 곁들인 그 제가 평소에 그 생활 밀착형 소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생활 밀착형입니다. 그쵸. 근데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 아까도 챈들러 씨가 얘기했지만 그 한강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죠. 자꾸 그 어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겠냐. 음. 이 김숨의 단편들 역시 뭔가 하나씩 또 누가 죽거나 아프거나 이상하거나 괴롭거나 이런 사람들만 계속 나오니까 많이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게 단편 소설집이잖아요. 그쵸. 하나의 톤으로 가는 장편 소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 밤의 경숙을 읽고 국수를 읽고 하면서 아, 설마 뒤에까지 다 비슷하겠어? 다른 색깔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비슷했어요. 다. 음. 그래서 내용은 모두 다른데 나중에는 이게 다 한 사람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숨 작가의 색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면 저는 김숨 작가 책을 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경고 같은데요. 네, 저는 다시는 김숨을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뭐 구덩이에서도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살처분 나오고 대충 넘겨보니까 또 요런 까라구나. 또 갈등 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생활 밀착형 대사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 그런 자매들의 이야기 어떤 관계 뭐 노부부의 대화 뭐 어떤 대화하는 호흡 뭐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실제 대화들을 녹음기 켜가지고 녹음한 다음에 받아친 수준이에요. 정말 놀라운 디테일을 구현을 네. 잘 해냈습니다. 읽으면서 이거 뭔지 알겠다. 이런 대화 많이 들어봤지. 이런 미묘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감정 이거 뭔지 알지 싶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환상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뭐 경숙이가 보는 퀵서비스 기사, 뭐 자기 새끼들 잡아먹는 금붕어, 뭐 자꾸 남편이 헛걸 보는 것 같은 뭐 유령버스, 또 또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꾸 뭐 유령이 보여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학적 상징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져지고 또 김승 작가가 또 이런 걸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또 이 금붕어는 뭘 의미할까? 이런 의미를 유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애정이 생기지 않는 예. 작품이라는. 그러니까 첫 작품인 그 밤의 경숙 그리고 그 다음 작품 국수까지 좀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초장에 좀 지쳐버리고 질려버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건 뭐야 어쩌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로맨스 정도 인성 파탄 났네요. 네. 진짜 이게 사실인지 이게 망상인지 이거 대체 뭐지? 분간되지 않는 이런 정황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참 이게 결말을 잘 맺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었나 싶더라고요. 좀 찐텐으로 네. 가는데. 진짜 읽으면서 막 저도 챈들러 씨처럼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집은 김수미란 작가의 색을 명확하게 보여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은 더 깊게 김수미 작가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이게 싫다면은 다시는 김수미를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렬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이런 식이면 저는 김수미를 다시는 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독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까 그래도 너무 정말로 잘 뭐랄까요? 가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일거라는 이유들이 네. 진심이구나 혹은 지어냈구나. 억텐이자 그쵸. 예, 저희는 다 네. 느껴질 때가 있는데 되게 네. 진심 같았거든요. 수진 씨는. 네. 장점으로 얘기한 거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네. 음. 근데 그런 장점이 어떤 그런 신랄한 표현력이라든지 정말 생활에 밀착하다 못해 진짜 그거를 심지어 뭐랄까요? 매운맛으로 매운맛으로 만든 것 같은 정말 예, 그런 정말 이건 정말 유독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예,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저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력은 진짜 제가 한강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 괴물에 보면 괴물에서 그 송강호가 그 골뱅이 캔을 까가지고 그 골뱅이 캔 뚜껑을 따고 그걸 손으로 집어서 예, 먹고. 입에서 우적우적 씹는 그 질감이라든지 소리가 정말 잘 표현이 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그런 톤으로. 진짜 불쾌했죠. 예, 보는데. 그게 진짜 불쾌한 장면이잖아요. 그냥 뭐 음식을 먹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불쾌하게 느껴졌던 거는 그 질감이 너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캔 네. 안에서 손가락을 몇 번 골라요. 예, 이렇게 막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 골뱅이를 꺼내는 그 축축함이 너무 느껴지고 그 캔의 날카로움, 차가움 이런 게 너무 날석에 너무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약간 로봇에서 언캐니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괜찮은데 너무 가까우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의 영역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여기서도 진짜 제가 많이 놀랬는데 32페이지 같은데도 이런 것뿐만이 무슨 아니고 단편이죠? 이게 그 밤의 경숙일까요? 네, 그 밤의 경숙입니다. 32페이지 정도면. 예. 네. 늘 창문을 꼭 닫아둬서인지 그녀의 집에서는 음식이 잘 쉬었다. 양지 한 덩이를 삶아 한 솥 끓인 육개장이 밤사이 쉬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버린 적도 있었다. 솥째 쏟아버리며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국을 버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사리, 숙주, 근대 같은 건더기가 배수통을 틀어막아 개수대에 더럽게 차오르는 육개장 국물을 넉넉히 바라봤다. 여기에 단 한마디의 어떤 그 국물의 넘실넘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데도 우리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공감적인 뭐랄까 역겨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불러내고 이거 아니어도 그런 국수빨의 뭐 미끈미끈함이라든지 그 뭐죠? 국수 얘기가 나왔던 게 국수였군요. 네. 진짜 이런 신랄한 표현들은 정말 읽어보지 않으면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에서도 116페이지인데 그녀는 현관 쪽을 흘겨보고 나서야 국자로 들통 속을 휘저었다. 장판지가 찢기듯 기름이 엉겨 만들어진 막이 찢어졌다. 누리끼리 하다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국물 위로 늑골과 목뼈, 엉치뼈, 등뼈, 등속이 삐죽삐죽 악다구니 치듯 올라왔다. 이게 너무 알겠잖아요. 그 단백질 막이 형성된 고깃국의 그 비릿함과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정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사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는 읽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의 영혼을 쪽쪽 빨아가는 것 같아요, 소설이. 네. 저도 그만큼 잘 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잘 썼는데 이런 표현력으로 좀 더 명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주신다면 참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본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 아빠 어른들의 그런 친척 어른들의 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오가고 오고 간 막 이야기. 내 의가 상하고 진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부터 근데 가만히 이런 이야기를 잘 보고 있다 보면은 심정이 이해가 가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 저쪽은 빌릴 수밖에 없었던 심정 이런 것이 모두 얽힌 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까지 그 회오리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몇 시간을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좀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너무 철이 없다. 사는 게 유독 요즘 지루하고 요즘 내가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 사는 나 게 좀 너무 오만한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어. 너무 잘 사는데 인생이 공허한 것 같다. 이럴 때 정신 차릴 겸 읽어보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정말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거죠. 네, 저도 진짜 피곤했어요. 시타르타 네, 이야기에서 네, 시타르타가 성 안에서 세상에 고통이 어디 있지? 이곳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만 있는데 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람? 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네. 를 깨달은 것처럼 나 지금 너무 시타르타인데? 나 이러다가 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네 싶은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든 반성은 짜증이 나면서도 나 이걸로 짜증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은 좀 계속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마치 왜 서민들이 2번 찍는다고 맞나?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내 이야기일 텐데 아니 내 맞아요. 이야기일 텐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건데 그 이야기에 공감하지는 못하고 그 이야기에 위로받지 않고 나는 왜 짜증을 내고 있지? 난 왜 진절머리가 날까? 이런 생각들에 좀 혼란스럽기도 정말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어쨌든 이 독서라는 행위가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KBS에서 하는 뭐 동행 이런 건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방송을 사실 24시간 본다고 생각하면은 다 지칠 것 같거든요. 멘탈적으로. 그쵸. 그래서 중간에 그런 뭐 예능도 좀 봐줘야 되고 뭐 음악 방송도 봐줘야 되고 이러면서 좀 환기가 되는 와중에 잠깐 돌렸을 때 그런 내용을 보면 집중이 잘 되겠죠. 오히려. 근데 그쵸. 동행만 24시간 본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모두 다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일반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뭐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계속 어떤 것만 이렇게 메시지만 주려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짜증이 났었고.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거는 제가 읽으면서 저도 계속 현타가 오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정말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정말 사람들이라든지 쟤는 진짜 왜 저럴까 할 정도로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단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떤 이 사람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 보고 이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스로도 용서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용서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용서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을 대체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는 게 읽고서 세상에 다시 나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면 좋은데 예, 그나마도 인제 안 그래도 부족한 그 동력을 좀 더 앗아가는 것 같다. 이 소설은. 예, 정말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이 6개 중에 그래도
좀 가장 좋았던 거는 국수로 좁혀질 것 같긴 한데 국수 국수 빼고. 빼고 예. 국수 좋았던 게 빼고. 있을까요? 어... 저는 옥천 가는 길. 아 그래요? 진짜요? 그것도 네. 진짜 이야기가 특이하잖아요. 그쵸. 저는 어머니가 이제 송장으로 되는지는 이제 거의 몰랐어서. 네, 몰랐기도 했는데 네. 반전이다 이거. 그 자매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그 옆에 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생생했고. 네, 맞아요. 뭐 휴게소 뭐 지나가는 것도 막 엄청 그런 디테일한 묘사들. 네. 아저씨 여기서 빠져서 네, 뭐 일로 가야 된대요. 네. 아저씨 이미 다 뒤로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리고 또 덜 추상적이었어요. 덜 환상적이고. 그래서 가장 생활 밀착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옥천 가는 길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약간 그래도 이 이야기가 이제 기본 소재 자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고속도로를 같이 타고 가는 웅구르라는 과정에 있다는 그 마라마 설정 외에는 대체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좀 순해요. 그쵸. 너 큰언니한테 그러지 마라. 살면은 언제나 얼마나 산다고 너 그런 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모진 말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언니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쉬고 갈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 엄마 혼자 남겨놓고 갈 수 없으니까 갔다 와 이런 얘기하고 네, 오가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죠. 네, 그런 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챈들러 씨가 제일 좋았던 작품 있나요? 국수 빼고? 저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그것도 진짜 그럼 뭐야? 왜 안 돌아오는 거야?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나긴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는데? 뭘까?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진짜 구라친 건가? 뭘까 그런 것들이 진짜 궁금한. 그리고 그 오리뼈 냄새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진짜 그 사골 냄새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골 한 번 끓이면 뭐 한 일주일 먹잖아요. 네. 리얼리즘은 정말 미쳤어요. 네, 그거를 한 1년 넘게 맡고 있다 생각하면 진짜 고통스럽긴 하겠죠. 진짜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기괴하고 그 오리뼈를 끓인다는 설정. 남편과 그 시아버지가 둘 다 지독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설정. 네. 그 진짜 무서운 얘기지 않아요? 그쵸.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에서 어떤 현타가 시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제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렬하고 훌륭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좋았다. 어떤 기호성이 들어간 단어로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에는 도저히 즐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대체 이 소설집을 엮으면서 어떤 거를 좀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집필 의도? 이 소설들의? 그냥 그러니까 의도가 왠지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너무 계속 같은 결이었고 마치 뭔가를 위로할 수 있겠다라고 좀 쉽게 생각이 되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치 그냥 어떤 화가가 뭔가를 그냥 오지게 사실적으로 극한으로 그려내는 것을 그냥 그것만 자체를 목표로 두는 것처럼 그냥 어떤 회화 작품을 그리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진짜. 진짜 그러잖아요. 작가님들이 TV 같은 데 나오면은 작가는 의미를 절대로 숨겨두지 않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네, 꼭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나오면은 무슨 작가가 의도하는 뭐 원하는 주제를 뭐 고르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작가님들이 상당히 곤란하시다고. 본인의 어떤 소설이 수능 문학의 문제로 쓰인다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말하기 전까지 모른다고 봅니다. 진짜로. 아니면 쓰면서도 모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쓰면서도 본인이?
네, 이렇게 썼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네, 가끔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의 기저에는 서운함인지, 감사함인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불현듯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갈 때.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본능대로 쓰시는 게 아닐까. 음. 그럼 어떠셨어요? 이렇게 뭐 한 톤으로 가는 소설집과 좀 중간중간에 뭐 유머러스한 작품이 있었으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았다고 생각 드세요? 원래는 한 톤으로 하는 단편 소설집이 맞다고 항상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일관성 있게. 이번에 읽으면서 지독하게 싱거운 이야기를 단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도 싱거운 얘기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저도 원래는 한 톤으로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 소설을 여러 권 읽은 게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기호 작가의 누가 봐도 연애소설 이건데, 이거는 연애소설이라는 한 톤으로 가는 밀착형 소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좋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도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힘들다. 이 작가 다른 글은 어떻게 쓸까? 이 사람이 뭐 희곡이나 재밌는 걸 쓴다면 대체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다채로운 게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좀 결을 달리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 있었죠. 국수 좋아하는가? 면 요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지 않을까. 면 요리. 면 요리. 어떤 면 중에 국수를 면은 좋아하세요? 면중면. 면중면. 저는 두 가지 중 고민입니다. 쫄면과 짜장면. 쫄면이 거기에 들어갈 줄 몰랐는데. 좀 마이너 픽인가 쫄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항상 분식집을 가면 그게 고민이거든요. 쫄면은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조합에서 지금 쫄면을 굳이 먹는 게 맞나?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쫄면은 저 멀리 밀려나는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먹고. 그럼 분식집에서 시키는 국수 메뉴란, 면 요리란? 면 요리? 라면. 그쵸. 라볶이. 네, 라볶이. 뭐 잔치국수. 이런 거. 네. 면중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 짜장면, 라면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네. 저의 면중면은 부대찌개 사리. 부대찌개 사리? 부대찌개 사리에 들어가는 그 면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면이 아닐까. 그걸 그쵸? 네. 밥에다가 싹 올려서 먹는 그 허를 찔린 것 같아요. 제가 이것보다 정답은 없다?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양이 부족하군요. 수진 씨의 면중면은 뭐였길래? 아니, 면중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제가 원래 면을 막 그렇게 막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살다 보니까 면이 만만해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디 가도 한 끼 그냥 때우기 좋고. 밥빵면 떡 중 네 가지를 매겨보자면 저는 무조건 밥. 밥이 1등. 전 면이 1등이라 가지고. 저도 밥. 뒤로는? 밥 다음에 밥빵면 떡. 밥 다음에는 면인 것 같아요. 면. 다른 분들은요? 저는 밥빵 떡 면.
면이 마지막에 꼴찌라고? 와요? 예. 그런데 와. 그런 감탄 나오는 대답을 했다고? 그들 뭐 빵은 정말 이제 빵을 정말 어, 좋아하고 어, 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해서 어떤 떡 어. 좋아하세요? 저 떡은 뭐 기정떡 이거 술떡 어, 같은 거 어, 좋아하고 뭐 인절미, 꿀떡, 뭐 절편, 바람떡 이런 거 다 좋아하고요. 어. 근데 제가 라면을 이나 이 면 종류는 제가 라면을 거의 1년에 한 5개도 안 먹을걸요? 진짜요? 라면을 네. 그렇게 적게? 면을 잘 안 세상에. 먹습니다. 컵라면도 잘 안 드세요? 네, 잘 안 먹어요, 라면을. 오,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다 놀라요. 되게 라면 좋아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라면 안 먹네. 라면 처돌일 것 같은데. 네, 그쵸. 아니, 라면 막 소믈리에처럼 먹을 것 같은데. 또 그 편의점 김밥을 좋아하신다면서요. 그쵸. 네, 근데 근데 운명의 그것도 짝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쵸. 아, 최고의 궁합이긴 한데 네. 이상하게 라면은 제가 진짜 안 먹습니다, 라면. 국물을 안 좋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빔면을 차라리 좋아하지 먹어도 아, 이게 그럼 국물 있는 밥이 면. 1등일 때 밥도 딱히 국밥류를 생각하고 그렇죠. 말한 건 아닌. 예, 그냥 밥에다가 뭐 고추장, 뭐 제육볶음, 뭐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 빵 좋아하고. 외국 가셔도 안 힘드시겠어요. 저는 늘 네. 어디든 잘 먹습니다. 아니, 어딜 내려놔도. 제가 깨달은 게 이게 한국인이 외국 가서 그 한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국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큰함. 네, 그 국물을 못 참아서 한식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한 끼 때운다고 생각하는 쪽이 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너무 재밌네. 아니 지금 목소리 톤 올라간 거 보시죠, 다들? 들으시죠? 진짜 그 맛있게 하는 국수집 아시는 데 있으세요? 뭐 면집이나 이런 게 또 정보가 될 텐데. 그 얘기는 들었다. 짜장면 맛집 그 부천시에 있는 거 하나 있다고. 부천에 간짜장이랑 거기 볶음밥이 미쳤다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애초에 제가 그렇게 막 미식가도 아니고 뭐 맛집을 탐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좀 막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맛있네지 막 어머 이곳은 미쳤다 이곳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들진 않고. 저는 저희가 종종 갔었던 미소국수 연남동에. 거기 진짜 뭐 준수하죠 정말. 그쵸. 거기 멸치 육수 주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고. 요즘에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든 데가 그 삼각지역에 그 주사부라고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거기 그 주쌍락이라는 주방장님이 생활 달인에 나왔는데 거기에 짜장면 맛있거든요. 탕수육도 맛있고. 근데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사실 특밥이라고 그게 제일 유명한데 저는 그때는 짜장면을 먹었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밥. 네, 그 삼각지 근처에 오신다면 꼭 주사부에 바로 역 앞에 가보시길. 있네. 예. 수진 씨의 맛집 있나요? 저는 요즘에 맛집이 없어가지고 크나큰 지금 시름 속에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동네 매주 이렇게 중국 짜장면 타임이 있지 않나요? 짜장면 타임을 가졌었는데 그 짜장면 집이 사장님이 짜장면을 그만두셨어요. 손목을 다치셔가지고 그런 지가 꽤 됐습니다. 1년 반?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나마 한 번씩 제가 참고 참다가 돈가스를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근데 돈가스가 한 생긴 지 1년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 주방장님이 서울에서 뭐 호텔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돈가스가 담백하고 맛있었거든요. 가스인가요? 아니면 가츠인가요? 그 중간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기는 그 요즘에 뭐 특등심 돈가스 이런 등심 돈가스를 쓰시는데 두드려서 튀기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도 못 먹어본 맛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와인이랑 끓여가지고 궁금한데. 예, 특이해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했는데 근데 너무 잘 돼서 이사를 가셨어요. 아, 네, 아하. 다른 그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정말 요즘에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예. 네. 이 인생에 낙이 없는 이 수진 씨도 뭔가 김숨 단편 소설의 주인공 같기도 하네요. 아,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말. 어, 이번에 그 눈 엄청 왔잖아요. 네.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이 있으셨군요. 네. 저 차 운전을 태어나서 하시니까 그쵸. 처음으로 제가 그날 이제 차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첫날. 수요일에 차를 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용감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많이 왔어도 뭐 갈만했어요. 좀 예. 근데 갔어요. 일단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댈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주차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눈에 안 밀려서 된다. 차가 후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주차장이 일단은 선은 기본적으로 안 보이고 이게 턱이 어딘지도 안 보이지만 그치. 차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빠져가지고. 그 눈이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지저지 됐어요. 근데 나오려니까 차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옆에 차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아, 일 끝내고 퇴근할 때? 네.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오길래 아,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버스를 타야겠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는 것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버스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쵸. 못 오죠, 버스가. 네, 집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곳이 제가 저죠? 출근을 할 때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를 차로 타면. 25분? 네, 차를 타면. 근데 버스를 일단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탔어요. 아, 타면은 우리 집 앞에 내려주니까 타고 가면 되겠다. 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일단은 또 타고 1시간 한 20분여를 갔어요. 근데 중간에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9시 반에. 못 간대요. 앞에 퍼져서? 앞에 그 트럭이 중간에 누워 있어서 차도를 막고 있으니 다른 차들도 다 갇힌 상태고 이대로면은 우린 도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서 근처 지하철 역으로라도 가라. 여기 어디십니까? 알아서 가라. 여기는 걸어서 경기남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타셨던 분들이랑. 그 타신 분들도 서울에서 퇴근하신 분들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막 3번을 막 전철 탔다가 막 병점에서 내려오고 막 진짜 힘들게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공영버스가 이래서 되냐. 그러면은 끝까지 우회로라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떨구면 우리는 어쩌라고. 네,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근데 또 난감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버스 기사님도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시달리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생각을 해보시겠대요. 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중간에. 일단은 걸었습니다. 일단은 걸어서 그 우회로를 통해서 뒤로 들어갔는데 이제 공단 있는 쪽으로 와,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 걸 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남부에 많이 왔구나. 많이 분당이랑 그 네. 밑으로. 용인 이런데. 여기가 진짜 절정인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 이쪽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전화를 하면서 어디쯤으로 와봐라 한번. 글로는 내가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다 가는 중간에 이제 차들이 다 발레리나처럼 돌고 있었고 아버지는 못 오시고 계시고 저는 계속 걸었죠. 하염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지점까지. 이제 일정 시점이 되니까 1시간 정도 걸으니까 아빠도 이제 포기를 하시고 걸어서 내려오시기 시작했더라고요. 마중을 넣으시려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에 거진 걸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예, 밤을 새우고 집에를 못 갔습니다. 그러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유지한 출근은 후기. 어떻게? 그 다음날 출근은 근데 또 출근을 이제 그 어제 그 나한테 대중교통? 내리라고 어. 했던 그 버스를 다시 타고 어. 다시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출근은 비교적 무난했는데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밤사이에 정전이 되고 막 네, 옆에 공장이 무너졌어요. 그 화성 눈에- 오토랜드도 가라앉았다면서요. 천장에. 오토랜드 아예 그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오토랜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연구소도 그렇고 오토랜드도 아예 출입 금지가 됐다. 또 최근에 연구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세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에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사측이. 그쵸. 근데 아무튼 그 새벽에 막 정전 나고 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운동을 한 번도 못 가고 제가 어지간하면 가는데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7시 정도에 집에 왔는데 진짜 약간 전화가 4통이 와 있었는데 모르고 한 2시간을 기절해서 잤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저의 놀라운 경험을 어딘가엔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안에 있었습니다. 용산에 그동안 아니면 집에? 용산주여가지고 거기는 그냥 또 지금 밖에서 다른 사람들 엄청 고생하는데 네. 저는 어쩔 보통 수 없이. 취재를 나가지. 그쵸. 제가 만약에 저기 안에 들어가는 주였으면은 저도 열심히 했겠죠. 이것저것 어디 가고. 어디선 바퀴가 돌았다 그쵸. 이러면서. 어디 안양에도 막 무너지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갔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보니까 야, 눈 많이 온다. 야, 뭐 눈 먹을까 굵다. 점심에? 예. 야, 이렇게 야만 하다 끝났던. 아니 진짜 이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래서 지하철이 깔린 곳에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걸 정말 뼈저리가 느끼면서 지하철도 난리였죠. 지하철 늦게 와서 난리였죠. 그 배부른 소리예요. 늦게 와서 난리라는 거. 전 내리라고 했다니까요. 집이 그렇게 먼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한 2시간 반은 걸었겠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을 그날 그래도 좀 일찍 했거든요. 7시에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 10시. 애초에 집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만났을 때 시간이 10시 반인가? 이랬으니까. 가지고 진짜 신경안정제 먹고 잤어요. 너무 심란해가지고. 그래도 잠을 못 잤어요. 대단했던. 대단했던 한 주였습니다, 진짜. 되게 김순적 순간이었네요. 김순적 순간. 네, 제가 이렇게 심란하게 사는데 지금 이런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게 제가 진짜 한 번은 목요일 날인가는 퇴근하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 매뉴얼로 돌려가지고 막 엔진 브레이크 넣고 막 감속하고 있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맞냐? 이거는 자르셔도 되고요. 저의 한풀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만 내보내고 싶네. 마치 김수의 단편 소설인 양. 그 밤의 수진. 그 밤의 수진으로. 네. 눈 오는 밤의 수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설은 좀 재미 원툴이라도 좀 더 통속적이고. 약간 실없는 소리 하는 그런 거가 없을까요? 코믹한 걸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죠, 뭐. 네. 자, 뭐 또 썰들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네. 인상 깊었던 문장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로맨스 정의 책갈피는요. 네, 로맨스 정의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고요. 그 밤의 경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횡단보도의 흰 선들이 피아노에 결코 울리지 않는 흰 건반 같다고 느끼며 그녀는 신호등에 떠오르는 푸르다 못해 창백한 숫자를 카운트하듯 따라 읽었다. 요 문장인데 음. 저도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이거 피아노다. 예, 괜히 그 하얀 것만 밟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 은근 그런 힘들던데. 예, 뭐 생각보다 점프 넓어요. 예,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최대한 그렇게 밟아보려고 하고 있어서 이게 공감이 됐고 또 이 그 밤의 경숙의 10페이지면은 상당히 초반부거든요. 이때까지만 느낌 좋았어요. 어, 여기 좋다. 이거 내가 밑줄 친다. 이 뒤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이. 그래서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다음 챈들러입니다. 저는 국수에서 골랐고요. 국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심정과 지금 국수바를 뚝뚝 끊어내는 심정은 분명 다르겠지요. 이제 이분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 어머니가 해줬던 첫 음식이 국수였고 그거를 왠지 그냥 미운 마음에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이런 미운 마음에 그냥 숟가락으로 뚝뚝 끊어가면서 먹기 싫은 티 팍팍 냈던 그때의 심정과 지금 어떤 비슷한 류의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국수를 반죽서부터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던 이때 뚝뚝 끊어내는 건 이 면 하나 넘기기가 어려운 이 아픈 사람을 위해 죽처럼 만들기 위해서 잘게 잘게 끊어내는 심정. 뭔가 정말 문학적으로 참 맞아요. 괜찮은 소설이었어요. 문학적 성취를 일정 이상 이루어낸.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 읽었고 이런 마지막 마무리까지 수미상관 비슷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 국수는 수작이에요, 수작. 네, 진짜로. 수진 씨의 전 좀 책갈피는 고민이 되는데 결국에 저도 국수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국수발들이 둥근 양은 쟁반에 다보록이 널려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끓는 물 속에서 국수발들이 너울너울 풀어지던 장면도요. 백색이던 국수발들이 익으면서 투명하고 창백하게 질려가던 장면도, 솥밖으로 넘쳐 흐를 듯 부르르 거품이 끓던 장면도. 이거는 거의 인서트 아닌가요? 인서트? 네, 인서트.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이 그 일반 국수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맛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안 먹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61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순두부찌개나 먹을 생각이었으면서 얼떨결에 국수를 주문했지요. 조미료로 맛을 낸 국물에 말아 나온 국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썬 서너 조각 떠있던 호박은 덜 익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냉동해둔 것을 썼는지 바지락 살점은 씹다 뱉은 껌처럼 볼품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지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국수발이 어찌나 형편없던지 차지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국수발은 미끈미끈해서 젓가락으로 건져 올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껏 시킨 국수를 반도 더 남기고 식당을 나설 때까지 늙은 남자는 필사적으로 국수를 건져 먹고 있었더랬지요. 너무 먹기 싫은 게 느껴져요. 네. 진짜 묘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정의 한 줄 평은? 네, 로맨스 정입니다. 종합병원 1층 접수대기 공간.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다음 챈들러입니다. 엄마 전화하니까 나는 문 닫고 게임해야지. 5점 만점에 1.5점입니다. 순전히 국수가 따는 점수 1.5점. 그렇죠. 네. 수진 씨.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가치 있지만 나는 읽고 싶지 않은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존재 가치가 분명한 소설이고 훌륭한 작품이지만은 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인생이 쉬워지면 한번 읽어볼 만하기도 하겠네요. 언제 쉬워질까요, 인생이? 5점 만점에 그래도 저는
3.5점입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어떤 책을 고르게 될지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